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한껏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이 코너에서 다시 뵙네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이번 한 주간 뜨거운 이슈였죠. 네. 서울시 김포구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또 이제 특별위원회까지 발족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교통 문제를 들면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어제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특별위원회까지 이제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최고비를 열었는데요.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한 겁니다. 이 메가 서울 구상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토목공학 박사 출신 5선의 이 조경태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김기현 대표 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서 특위를 발족을 했다며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반대인지 찬성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런 이슈다. 민주당은 이건 이제 총선용 이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의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김포의 교통난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5호선의 연장이 먼저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부산과 울산, 경남,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이라며 이 서울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 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어제 회견에서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을 먼저 협의하고 멈춰 있던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의 균형 발전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김포 주민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다. 교통 문제라며 말씀해 주신 지하철 5호선 또 9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5호선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또 노선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포 이슈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서울을 둘러싼 이제 주변의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좀 움직임이 어떤가요? 네, 실제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부동산의 매수 문의가 좀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호가 부르는 가격도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지역들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량 또 지리적 위치를 따져봤을 때 다른 지역들도 좀 서울에 편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나온 인구 주택 총 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 매일 125만 명이 서울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고양시가 1위입니다. 16만 3천 명 정도 이동을 하고요. 성남시가 12만 8천 명으로 2위, 그리고 부천시가 10만 5천 명으로 3위입니다. 이렇게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포는 6만 4천 명으로 1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국민의힘은 김포뿐 아니라 성남, 광명, 부천, 고양, 하남,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아직 초반인데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의원 입법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 입법이 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 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 때까지 이 이슈가 이제 계속 갈 것 같네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픽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험난한 예산 국회 개막입니다. 이제 10월에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예산 국회로 접어들었습니다. 12월 2일이 이제 예산안 통과 시한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예산의 방향을 잘 잡았다. 그리고 민주당은 위기 극복 대안이 없는 맹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는데 이번 예산안의 기본 원칙을 건전 재정, 다른 말로는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겠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뜻인데 예전에 이제 야당 의원들을 대했던 태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유화적인 태도도 보이고 악수도 먼저 청하고 아무래도 그 야당의 그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했고요. 인사를 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이었고요. 이번 예산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물가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가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확보된 23조 원을 취약계층 보호에 쓰겠다고 밝혔는데 기초수급 가구의 생계급여비를 더 지원을 하고요.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양육비와 활동비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발이 컸었죠. 이 연구개발, 즉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차세대 기술과 AI 그리고 이 바이오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야당의 요구는 지출을 늘려서 이제 경기를 이제 좀 끌어올리고 네. R&D 예산은 이제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결국 이제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예산안 통과가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65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커서 또 협의 과정에 지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시정연설에서 2024년 내년도 이 총 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하도록 편성을 해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R&D와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등 필수 예산의 총 지출을 6% 이상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의 최대 쟁점이 올해 대비 16.6%가 줄어든 R&D 예산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를 윤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규정을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증액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역 화폐 사업 예산이 또 전액 삭감이 됐고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도 78%가 삭감이 돼서 여야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또 이 쟁점 법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이제 아마 다음 본회의 때 이제 상당히 쟁점이 돼서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질 수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매년 뭐 그 난항이 예상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정치 노트에서 또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네, 총선 모드에 돌입한 여야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채비에 나선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 시계가 이제 5개월여 앞으로 이제 점점 시계가 이제 빨리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조정식 사무총장을 총선 기획단장으로 임명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총선 기획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선임이 됐는데요. 이번 총선 기획단이 13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9명, 그리고 원외 인사가 4명인데요. 이 당원 당규상 15명까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2명이 더 추가로 임명이 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대비한 영입위원회를 발족을 했는데요.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었는데요. 사퇴한 지 19일 만에 다시 이 총선의 핵심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네, 인사를 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친명계 중심, 국민의힘은 친윤계 중심으로 총선 실무진이 꾸려졌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이죠. 네, 당내 개파 갈등이 있는 상황들인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보면 조정식 단장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친명 또는 범친명으로 분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친명계 일색이다. 총선 기획단이 아니라 친명 기획단이다. 또 총선 기획단이 여론조사 방식 등 경선 과정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인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부적절하다. 총선 공천은 시스템대로 투명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의힘 역시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명이 됐는데 이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고춧가루만 뿌리고 있는 것 같다며 답이 없다.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웅 의원도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총선 채비에 전격 돌입은 했지만 이 당내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고 봉합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수히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선대위원장 이야기도 네. 그 중에 하나로 뭐 이게 설왕설래로 나오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이채롭게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